우주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가장 경이로운 장면 중 하나가 1994년 7월에 펼쳐졌습니다. 슈메이커 레비 9 혜성이 목성에 연달아 충돌하면서 핵폭탄 수억 개에 맞먹는 폭발이 일어났죠. 목성 표면에는 지구보다 큰 검은 상처가 생겼고, 이 장관을 본 과학자들은 목성이 단순한 가스 덩어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세계에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목성은 태양에서 5번째 행성으로 평균적으로 7억 8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약 5위 천문 단위에 해당하며, 목성은 12년마다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긴 공전 주기를 가지고 있죠. 흥미롭게도 목성의 축은 겨우 3도만 기울어져 있어서 지구나 화성처럼 뚜렷한 계절 변화가 없습니다. 목성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바로 그 엄청난 크기입니다. 질량만 따져봐도 태양의 1000분의 1에 달하죠. 처음 들으면 별로 큰 것 같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태양이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6%를 차지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목성이 나머지 모든 것과 거의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목성의 질량은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을 합친 것보다 2.5배나 더 무겁습니다. 이런 엄청난 질량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목성과 태양 사이의 중력 중심점이 실제로는 태양 표면 위에 위치하죠. 우리가 보통 작은 물체가 큰 물체 주위를 공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두 물체 모두 공통된 질량짐 주위에서 춤을 춥니다. 목성의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너무 커서 태양까지도 약간씩 흔들리게 만들죠. 목성이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긴 하지만 가장 밀도가 높은 행성은 아닙니다. 만약 해왕성이 목성만큼 크다면 해왕성이 더 무거울 것이고, 반대로 목성이 지구만큼 작다면 지구가 더 무거울 겁니다. 목성의 지름은 지구의 11배이고 총 질량은 318배나 되지만, 실제로는 부피가 질량보다 4배나 더 크게 증가했죠. 이런 거대한 질량은 당연히 중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목성 표면에서의 중력은 지구의 2.5배나 되어서, 만약 여러분이 목성에 서 있다면 몸무게가 2배 반으로 느껴질 겁니다. 목성의 강력한 중력은 태양계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모든 행성의 궤도를 어느 정도 교란시키죠. 그 중력은 소행성을 산산조각 내거나 67개나 되는 위성들을 포획할 만큼 강력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목성이 고대의 많은 천체들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들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목성의 중력은 수성의 이미 불안정한 궤도를 더욱 교란시켜서 수십억 년 후에는 작은 행성이 태양에 충돌하거나 태양계에서 완전히 튕겨져 나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성이 우주 청소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목성이 없었다면 지구는 지금처럼 안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목성은 장주기 혜성이나 위험한 소행성들을 빨아들이거나 궤도를 바꿔서 태양계 밖으로 내쫓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태양계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죠. 목성은 태양에서 지구보다 5배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달과 금성 다음으로 밤하늘에서 3번째로 밝은 천체입니다. 최대 밝기는 -2.94 등급에 달해서 맨눈으로도 쉽게 볼 수 있죠. 너무 밝아서 실제로 그림자까지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에게는 최고의 관측 대상 중 하나로, 최근 몇 년 동안 소비자용 망원경이 개선되면서 뒷마당에서도 놀라운 세부 사항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목성의 구름층은 두께가 약 50km에 불과하고 토성과 매우 유사한 암모니아 결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색깔들은 목성 내부 깊은 곳에서 가열된 화합물들에서 비롯되죠. 이런 화합물들을 발색단이라고 부르는데, 구름층에 도달하면 태양의 자외선과 상호작용해서 멋진 다채로운 색상들을 만들어냅니다. 목성의 띠들은 주기가 꽤 길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극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바뀌더라도 이런 띠들의 실제 위도는 일관되게 유지되어서 각각 고유한 이름을 부여받을 정도죠.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폭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런 띠들이 만나는 곳에서는 많은 폭풍과 난류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목성의 유명한 대적반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대적반은 정말 거대해서 지구 전체를 쉽게 집어삼킬 수 있을 만큼 큽니다. 17세기에 처음 발견된 이후로
계속 존재해 왔으니 행성의 영구적인 특징일 수도 있죠. 흥미롭게도 관측이 시작된 이후로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붉은색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반점의 색깔도 벽돌 빨강에서 거의 흰색까지 다양하게 변합니다. 최근 이론에 따르면 이 색깔은 행성의 다른 부분에서 일어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게 태양의 자외선에 의해 화학 화합물이 분해되면서 생긴다고 합니다. 폭풍이 주변 구름보다 대기에서 훨씬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햇빛과 더 많이 상호작용할 수 있어서 색깔이 훨씬 더 진하게 나타나는 거죠. 과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또 다른 폭풍이 있습니다. 1998년과 2000년 사이에 세 개의 작은 폭풍이 하나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작은 적반이라는 폭풍이죠. 지금까지 더 큰 이웃인 대적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나갔으며 이제는 행성에 띄는 특징이 되었습니다. 대적반의 심장부를 통과한 비슷한 폭풍들과 같은 운명을 피한다면 수백 년 더 지속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목성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토성과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 아래에는 거대한 수소 바다가 있고 액체와 금속 형태의 수소가 존재하죠. 행성 깊숙이 들어갈수록 압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런 극한의 압력에서 수소는 금속처럼 행동하게 되고 그 아래에는 얼음이나 암석으로 된 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구에서는 목성이 경험하는 그런 엄청난 압력을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핵에서 이런 물질들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목성의 약 90%는 수소, 10%는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으로는 미량의 메탄, 암모니아, 기타 물질들이 있습니다. 목성은 다른 어떤 행성보다도 매우 빠르게 자전합니다. 단 10시간 만에 한 바퀴를 완전히 도는 거죠. 그런데 고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은 속도로 돌지 않습니다. 극지방에서는 적도보다 자전이 5분 더 오래 걸리죠. 어렸을 때 목성이 이렇게 거대하고 주로 가연성 수소로 구성되어 있다면 왜 별이 되지 않았는지 매우 궁금했었습니다. 누군가 성냥을 던져서 불을 붙여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죠. 하지만 슬프게도 별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목성에는 연소를 허용하는 산소가 거의 없고 별은 핵심부의 극한 압력으로 인한 핵융합으로 열을 생성하거든요. 현재 생각으로는 목성이 별이 되려면 지금보다 약 75배 더 무거워져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목성의 부피는 알려진 가장 작은 적색 외성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사진에서 눈치챘을 수도 있지만 목성은 실제로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성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4개의 행성 고리가 있죠. 주고리는 매우 얇지만 상당히 밝습니다. 나머지는 꽤 넓지만 극도로 희미하죠. 주고리는 약 6,000km 폭이고 유일하게 눈에 띄는 특징은 메티스의 틈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목성에 대해 또 다른 주목할 점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자기권입니다. 행성의 액체, 금속, 수소 중심 때문에 지구보다 14배나 더 강력하죠. 이로 인해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권을 가진 행성이 되었으며 태양의 자기권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강한 자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흥미로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자기권이 태양풍을 행성의 극지방으로 보내서 멋진 오로라를 만들어냅니다. 둘째로 목성의 가장 큰 4개 위성들은 자기권 내에서 궤도를 돌기 때문에 이 태양풍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죠. 이는 목성이 위성들을 위해 강력한 자기 방패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위성들 자체에는 자기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위성들이 방사선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목성은 강력한 방사선대를 가지고 있고 이 방사선대는 그 안을 통과하는 모든 탐사선을 마비시켰거든요. 목성에 가장 가까운 큰 위성인 이오는 이 방사선대의 중심을 통과하면서 하루에 3,600램의 방사선을 받습니다. 비교하자면 이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은 4시간 이내에 죽을 정도죠. 목성의 위성들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성은 67개의 알려진 자연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51개는 지름이 10km 미만이지만 가장 큰 위성들은 갈릴레이 위성으로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들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로운 세계들이죠. 가니메데는 실제로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이며 수성보다도 지름이 큽니다. 적외선으로 목성을 살펴보면
이 행성의 엄청난 크기와 힘을 알 수 있습니다. 행성 바닥에 보이는 이 점들은 우주에서 온 물체들의 충돌 흔적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지구에 충돌했다면 우리가 아는 지구의 종말을 의미했을 거예요. 목성은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우리 태양계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목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시광선 스펙트럼에서 행성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성의 옅은 황금색, 목성의 붉은 띠와 다채로운 구름들, 해왕성의 진한 파란색 색조 같은들 말이에요. 그런데 행성들은 적외선과 자외선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에서도 빛을 방출하거나 반사합니다. 종종 우리가 이런 파장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실제로 과학자들에게 행성이 자연스러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특정한 것들이 저외선이나 자외선에서는 매우 잘 보일 수 있거나 그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행성에서 발견되는 물질을 알고 싶다면 전자기 스펙트럼이 다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목성과 일부 위성들에서 전자기 스펙트럼을 통해 본 것들과 이런 다른 접근 방식들이 지구에서 가장 큰 행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비교의 출발점으로 먼저 목성이 자연광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성을 지나간 다양한 우주선들은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행성임을 밝혀냈습니다. 목성의 주요 구름층들을 즉시 많이 볼 수 있죠. 이것들은 지구와 같은 물구름이 아니라 암모니아 얼음구름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구름들의 서로 다른 고도를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둡고 좁은 영역들은 실제로 키가 크고 밝은색 구름들이 들이우는 그림자예요. 이 구름들은 고도가 높을수록 더 밝게 보이며 이 지역의 가장 높은 고도 팝업 구름들에서 눈처럼 하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성 대기의 다른 색상들 뒤에 숨은 과정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목성 내부 깊숙한 곳에서 유래된 화합물들의 상승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목성 대기의 가장 높은 고도로 올라갈 때 태양의 자외선에 갑자기 노출되죠. 이 화합물들은 결국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결국 다시 낮은 고도로 가라앉습니다. 볼 수 있듯이 목성의 암모니아 구름층은 불투명합니다. 가시광선이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의 파장이라면 그것을 통해 볼 수 없을 거예요. 목성의 대부분은 완전한 미스터리로 남을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눈의 능력을 넘어서 볼 수 있는 기구들을 가지고 있으며 적외선의 특정 파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빛으로 목성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468 마이크론 파장을 사용해서 목성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성의 열을 매우 흥미롭게 보여주죠. 이 관측에서 가장 밝은 것은 낮은 고도의 붉은색 띠들입니다. 목성은 실제로 태양에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열을 방출합니다. 크기가 수축하면서 목성을 가열하는 거죠. 이 열은 결국 구름층을 통해 행성 밖으로 나갑니다. 열은 구름층이 가장 얇은 곳에서 가장 쉽게 빠져나와요. 이것이 대적반이나 흰색 띠 같은 특징들이 이 이미지에서 어둡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목성의 먼 전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재 목성 주위를 공전하는 주노 우주선 덕분에 목성의 극지방을 적외선으로 다시 관찰하면서 과학자들은 목성의 북극에 9개의 겉보기에 일정한 소용돌이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8개는 정사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고 중앙에 있는 큰 소용돌이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죠. 다시 한번 가장 낮은 고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열을 방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파장은 열만 드러내기 때문에 대기의 안개와 그림자는 가시광선만큼 시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즉 이런 소용돌이들의 3차원 구조를 전례 없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구 기준으로는 여전히 꽤 시원합니다. 노란색 부분조차도 13도씨에 불과하고 더 어두운 고지대는 마이티 14~13도씨예요. 그리고 열이 목성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시야는 주노에서 밤낮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햇빛에 의존하지 않거든요. 폭풍들은 가시광선에서 눈에 띄기 전에 적외선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허블이 촬영한 이 비교를 보세요. 구름 꼭대기 아래에 위치한 이런 지구 근처 크기의 폭풍들은 주변 환경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이는 내부 열이 대기 교란을 생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죠.
우리는 이 파장에서 목성의 화산 위성인 2호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놀랍지 않게도 2호의 밤은 표면의 화산 활동으로 완전히 밝아져서 새로운 화산을 식별하고 이미 알고 있는 화산들을 추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준호는 2호를 여러 번 관찰했으며 그때마다 활동의 중심지임을 보여주었어요. 참으로 지옥 같지만 흥미로운 세계죠. 사실 모든 갈릴레이 위성들은 적외선으로 조사되었지만 특정 파장을 사용해서 다른 것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1.5 마이크론 물 대역에서 유로파의 갈릴레오 탐사선 적외선 보기가 있어요. 이 특정 파장을 통해 물체를 볼 때 물이 있는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짙은 파란색은 가장 순수한 물얼음의 위치이고 다른 색상들은 물얼음과 다른 광물들의 혼합물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분광학이라고 하며 실제로 그곳에 착륙하지 않고도 행성에 어떤 분자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특정 원자나 분자가 흰색 빛을 반사할 때 해당 분자가 빛의 띠를 흡수하고 나머지를 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락된 빛 대역을 분석하면 분자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므로 이 이미지를 사진이라기보다는 과학자가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해 임의로 선택한 특정 분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 그래프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황산의 흡수 대역을 보여주는 이 이미지를 보면 이번에는 더 밝은 영역들이 유로파에서 황산이 풍부한 곳을 보여줍니다. 이 풍부함은 표면 균열 주변에서 발견되므로 지각 아래의 바다에서 유래했을 수 있지만 이미지 왼쪽 상단에 보이는 유로파의 후방에서도 발견돼요. 유로파가 궤도를 돌면서 황이온들에 의해 폭격받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 황은 아마도 2호 화산들의 분출에서 유래했을 거예요. 칼리스토의 분화구를 보면 적외선 데이터가 가시광선 이미지에 중첩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은 더 많은 물 얼음을 나타내고 파란색은 덜 보여줍니다. 이것은 목성 주변 천체에 대한 가장 높은 해상도의 적외선 이미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이미지는 불과 200km이므로 가시광선 이미지에서 얻을 수 없는 많은 정보를 추가해 줍니다. 즉 분화구에 물이 집중되어 있지만 물이 없는 바로 주변에 고리가 있고 분화구에서 멀어지는 이 광선 시스템에서 물이 다시 나타납니다. 얼음이 많은 지역들은 충돌체에서 발생해서 표면 아래에 얼음이 노출되지만 중앙 분화구와 광선 시스템의 잔해 사이에 고리가 있는 것은 약간의 미스터리예요. 아마도 충돌로 인한 얼음 잔해는 이 거리에 도달할 때까지는 땅에 닿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이 이미지는 얼음이 아닌 물질이 칼리스토 표면의 상층의 얇은 층만 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성이 특정 적외선 대역을 통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주는 이 이미지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왼쪽 상단과 오른쪽 이미지들은 각각 1.61과 2.3 마이크론에서 촬영되었어요. 이 대역에서 우리는 가시광선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구름층들을 볼 수 있지만 중간에서는 이 G17 마이크론을 통해서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소의 흡수 대역이죠. 목성이 주로 수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기의 수소는 갑자기 불투명해지고 실제로 이 파장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특징들은 대기 중 수소 대부분을 뚫고 나오는 정말 높은 고도의 구름들입니다. 왼쪽 아래 이미지는 3.01 마이크론 대역으로 약간의 흡수가 있지만 이 대역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빛을 흡수하는 것은 메탄과 암모니아입니다. 아래 중간은 4에서 4.99 마이크론으로 또 다른 열 지도를 제공하며 오른쪽 아래는 5개 이미지의 거짓 색상 조합입니다. 제가 비디오 중 하나에서 거짓 색상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이제 이런 거짓 색상 이미지들이 무엇을 보여주려는지 알 거예요. 제가 보여주고 싶은 목성의 마지막 흥미로운 모습은 자외선 흡수 분광법입니다. 자외선은 행성 천문학에서 그다지 유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목성에 적극적으로 사용된 것이 충격을 추적하는 것이었어요. 1994년 슈메이커 레비 9해성이 충돌했을 때 먼지가 많은 자외선 햇빛을 흡수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런 특징들의 진화를 관찰해서 행성 성층권의 바람을 쉽게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뜨거운 분자들은 다양한 파장의 빛을 방출하고 자외선과 적외선에서 목성에서 나오는 밝은 광원이 있습니다. 바로 오로라죠. 목성의 오로라는 지구의 오로라에 비해 매우 강력하며 행성의 영구적인 특징입니다.
자외선에서 볼 수 있는 허블은 수년 동안 목성의 오로라를 추적해왔지만 가장 좋은 뷰는 적외선에서 주노가 제공한 것입니다. 주노의 궤도가 행성의 극지방을 지나가기 때문이죠. 허블의 시야각은 관찰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 오로라는 목성의 자기장 환경, 상층 대기로 입자를 스트리밍하는 것, 목성과 위성들 사이의 플럭스 튜브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목성을 살펴보고 흡수와 분광법을 통한 형광은 가시광선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행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자와 광물들을 결정할 수 있고 행성의 열 지도를 관찰하며 오로라가 행성의 자기권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함께 사용하면 행성이 작동하는 방식과 행성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이유에 대한 보다 완전한 그림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